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거나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산후 기기도 기능사나 그 다음 기계설계 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제일 많이 수강하는 강좌가 오토캐드 2D와 인벤터 패키지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저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이제 저희 직원이 또 이제 전화통으로 상담을 하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시험 2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시험이 한 달 뒤인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 많이들 물어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오토캐드 기초가 없으면 한 달 만에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학교에서 오토캐드 기초를 어느 정도 배웠다, 오토캐드를 명령을 안다, 그러신 학생분들은 자신이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달 만에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 2개월은 잡으셔야 되고요. 진짜 좀 안전빵으로 넉넉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보통 산업기사나 기사를 응시하시는 학생분들은 거의 전부 다 기계설계가 전공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공 수업 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거의 전부 다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합격 수기 게시판에 보시면 몇백 개에 넘는 많은 합격 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통 여러분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텀이 보통 여러분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 치고 불똥나게 그냥 실기 시험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한 달 만에 가능하냐, 두 달 만에 가능하냐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솔직히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루에 6시간씩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학생분들은 진짜 한 20일 만에도 가능하고요. 진짜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꼴랑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공부하는 학생은 한 달이 아니라 뭐 3개월을 하든 4개월을 하든 합격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무리 좋아봤자 자신이 안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교사나 강사들은 여러분 이제 밥상은 차려주지만 떠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떠먹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떠먹어야 돼요. 인강이란 건 여러분 자신만 열심히 하면 한 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프라인 학원을 가시면 저도 강의를 거의 여러분 10년 넘게 했지만 하루에 보통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 3시간이라는 수업을 강의를 할 때 잘하는 학생 위주로 강의는 못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은 어차피 조금만 가르쳐줘도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진도를 끌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못하는 학생이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직강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자신이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진도를 마음대로 못 뺀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강이라는 건 자신만 열심히 하면 남들 일주일에 배울 거 하루면 다 배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10시간 동안 인강을 들어서 공부를 해버렸다 그러면 남들 3일치 4일치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 열심히 하시면 단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30일만 하고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보통 이제 오토캐드 2D와 이제 인벤터 강좌를 많이 신청하십니다. 우선 오토캐드 2D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여기 별표된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 강좌 보는 순서라고 했죠. 이 강좌가 바로 이 강좌예요. 당연히 여러분 모든 강좌를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국가시험에 굳이 필요 없는 강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좌들은 나중에 실무 가보시면 엄청나게 필요한 강좌예요. 왜냐하면 국가시험 여러분 오토캐드를 그렇게 깊게 배울 필요도 없고 엄청나게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오토캐드의 한 기본 기능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 실무를 가시면 실무에서는 뭐 인벤터 솔리더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오토캐드를 솔직히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2D 도면을 제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듣고 나중에 시험 다 치시고 이제 시험 다 쳤다고 공부 안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안 본 강의도 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토캐드 2D에서 여기 보시면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이제 별표되어 있는 강좌들만 보시면 돼요. 별표가 안 돼 있는 강좌들은 여러분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오토캐드 2D 강좌 68강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별표 치신 것만 보시면 한 30강 정도 한 반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별표가 여러분 안 된 강좌는 중요하지 않아서 별표가 안 된 게 아니라 뭐 좀 캐드의 고급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에서는 고급 명령어들은 국가시험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는 거지 안 중요하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D에서는 여러분 별표 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3D 강좌 여러분 굳이 안 보더라도 국가시험 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3D까지 보통 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ATC 1급을 같이 준비하신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오토캐드 3D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3D를 좀 더 기초적으로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보통 저 3개 패키지를 많이 신청들 하세요. 그리고 오토캐드 3D까지 보통 신청을 하면 여러분
수강 일수가 30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저 패키지를 또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용으로는 저 3D 강좌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저거는 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산응용 기기제도 강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순서대로 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이제 재설정 초기화 방법 이런 거는 솔직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되고, 우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순서대로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총 강좌가 여러분 196강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희 강좌가 여러분 보통 인강어 중에서 제일 강의 수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많은 강좌를 도저히 다 볼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냐면 이 8번 V벨트 전동 장치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이제 많이 그려보는 학생들은 보통 도면을 10개 정도 그려보고요, 적게 그리고는 학생들은 보통 5개만 그리고 시험 치러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 예제 16개를 다 그린 학생은 진짜 몇 명 없어요. 한 회차에 보통 여러분 합격자가 100명씩 나오잖아요. 그 100명 중에 16개를 전부 다 검도받은 학생은 진짜 1명 아니면 2명,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전부 다 합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력만 노리겠다, 그런 학생분들 진짜 동력 전달장치만 3개 정도 그려보고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최소 여러분 8번까지는 진짜 그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8번까지 여러분 보통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통 8번까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8번 이후로는 여러분 뭐 기어 박스, 그 다음에 기어 펌프, 뭐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뭐 레크와 피니언, 그 다음에 바이스, 밀링 클램프 이런 것들 있죠. 저것들은 제가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바이스나 시공구들은 여러분 이제 기초부터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제가 쉬운 거고, 저 뒤쪽에 제가 새로 만든 예제는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 인력 공단에서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갑자기 어렵게 내요. 진짜로 레크와 피니언들은 오전에 한 번 나왔다가 이번 1회차인가 2회차 때 기능사 시험에 레크와 피니언이 또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기기에서도 여러분 기어 펌프 같은 거 안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 또 기어 펌프랑 이런 것들 다들 출제를 해요. 그래서 8번까지 그려보시고 여러분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뒤쪽에 있는 기어 박스나 기어 펌프 정도는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레크와 피니언은 여러분 이제 투상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학생들이 어렵다냐면 레크 축을 못 그려서 그래요. 레크 축 그리는 방법이 여러분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레크와 피니언 여러분 저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 레크 축 그리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도 충분하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바이스, 밀링 클램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공구 예제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솔직히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냥 투상을 잘해야 돼요. 시공구가 여러분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여러분 투상을 잘한다, 그러면 솔직히 동력보다 시공구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구는 여러분 KS 규격 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꼴랑 나와봤자 여러분 부시나 아니면 생크 한 2개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다는 동력은 뭐 V벨트 폴리부트에서 베어링 부트에서 엄청나게 KS 규격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동력이 쉽다는 이유는 투상이 쉽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상 능력이란 건 하루 이틀 만에 느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그려봐야지 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 못 그려보신 분들은 그냥 문제도면 답안도면이라도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가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국가시험 예제가 여러분 큰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 이전보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문제도면을 3D로 된 이미지를 보고 가는 거랑 안 보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8번까지는 그려보시고 시험 치러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도면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문제도면이 3D로 된 이미지 있죠. 그거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눈 익히시고 시험을 치러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정규 강좌 강의 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자격증의 모든 것 DC에서 여러분 매차마다 거의 100명씩 넘는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합격 수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신 혼자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저희 카카오톡 오픈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거의 카페 스태프분들이랑 오픈방 이미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또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다 보면 훨씬 더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가르쳐 주다 보면 여러분 절대 그 내용은 까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카카오톡 오픈방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번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 수기를 적으시고 경품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